자, 그래서 이제 그 기관들이 이제 우리는 중요하죠. 그래서 코스닥 쪽 종목들 기관들 수급 동향 한번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넥 여기서부터 이제 종목 공부 같이 해나가면서 볼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코넥이라는 종목부터 먼저 한번 보면 기억을 하시겠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스코넥 제가 그 킨텍스라든지 코엑스에서 그 메타버스 같은 것도 행사할 때 아니면 방산 관련된 그런 행사들 할 때 그 시뮬레이션 하는 XR 그죠? 우리 군사 훈련할 때 탑건 이야기 지난번에 참 했구나. 그랬죠. 탑건 이야기 때 조종사들이 그런 이제 화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연습을 많이 한다. 그때 말씀드렸던 기업이 바로 요 스코넥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훈련 관련된 시스템을 만드는 컨텐츠 기업 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메타버스 테마로 분류가 조금 되고 있고 메타버스 디바이스가 나올 때 이게 소프트웨어 관련주로도 확장이 되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그동안 진짜 많이 쩔어있던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우리 한동안 잊고 있던 그죠? 메타버스. 네, 작년 하반기에 그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급등했던 기업들이 어제 조금 움직이면서 스코넥도 또다시 이제 같이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하드웨어 쪽만 보자. 뭐 뉴플렉스라든지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하드웨어 쪽을 보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걸까요? 저보다? 어제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쪽으로도 메타버스 관련주 내에서 온기가 약간 조금 더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이 어떨까요? 적자 내지 거의 숫자는 별 볼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상하는 와중에 직격탄을 다 맞은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아직까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그런 이제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아직은 테마의 성격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죠? 테마의 성격으로. 그래서 좀 단기적인 테마 성격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뭐 테마주니까 무조건 이런 것들은 뭐 보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 발빠르게 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거 치고 빠지고 가능한 분들이 아직은 접근할 단계고 저는 내년도 한 후반기가 되면요 상반기까지는 저는 하드웨어 쪽이 오히려 더 여전히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애플이 판매가 이제 되고 하면 그 뒤에 하반기에는 저는 이제 작년도 하반기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 다 많이 주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내년도 하반기에는 저는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우리 가족분들이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그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김혜님 생각보다 네. 3호의 생각이 궁금하군요. 그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궁금하지 않고요. 네. 3호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네네. 3호는 그런 관점으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3호는 이게 메타버스의 확장을 생각하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온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3호가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리처드가 그거를 감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죠. 바로 네네. 3호. 자, 3호로 그러면 한번 보시면 스코넥을 샀네요. 그거 봐. 네. 사모님이란다. 사모펀드가. 죄송합니다. 네. 사모펀드를 그냥 따라가면 될 텐데 괜히 거기에 제가 그러게. 네. 사과를 드리고요. 3호에 역행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3호가 나무가를 왜 샀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설명만 해드리고 제 생각은 빼겠습니다. 네. 하고 소수 의견으로서 리처드의 생각을 그렇죠. 이렇습니다. 네, 차라리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나무가를 우리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표님과 제 사이에 거리가 짧았으면 좋겠는데 1m 이상 지금 벌어져 있는 것 같다. 1.8m. 1.8m. 그 거리를 측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 네, 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나무가라는 회사다라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전방은 부진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지금 판매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력 전방이 카메라 모듈인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전방 산업이 안 좋으니까 지금 부진한 상황이죠. 근데 제가 지금 뉴플렉스도 그렇고 LG노텍도 그렇고 이번에 아이폰 이슈로 빠졌을 때가 오히려 길게 봤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팀쿡이 지금 아이폰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VR과 AR을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전방을 스마트폰으로 볼 게 아니라 이들을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멀리. 요것도 참 소수의 제 생각입니다. 요것도 소수의 제 생각. 그래서 지금은 전방 시장인 XR, AR, VR 그 다음에 로봇도 이제는
가다가 피해 가려면 이러한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면 훨씬 더 로봇이 잘 움직일 수 있겠죠. 가다가 벽에 부딪히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는 확장되는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메타버스나 로봇이나 이런 부분들이 센서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면서 이 TOF 카메라 모듈이 앞으로도 같이 이쪽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부분을 3D 센싱 관련된 기술로 나무가를 상업펀드는 사고 있지 않을까, 투자 포인트로 그 부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실적 관련주 아닙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이면 오히려 별로 뭐 주가는 조금 주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테마적인 성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가장 센 테마가 로봇, 뭐 XR, AR 쪽이니까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전장에서도 이게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들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사모펀드가 살 때는 내가 아직 오른 게 없다. 근데 사모펀드가 새롭게 사기 시작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좀 편승했다가 사모가 좀 오르고 난 다음에 좀 약간 파는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그때 나도 같이 팔고, 이러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직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사모가 산 것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업데이트를 해볼 만한 것은 BHI, 예전에 우리 공부 많이 했었던 종목입니다. BHI. 예, 근데 요게 최근에 원자력 관련주, 두산 에너빌리티 꺾이면서 원자력 관련주들 대부분 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정도 다 빠졌어요, 지금. 네. 네,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지금 뭐 충분히 많이 빠져있는 위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모펀드가 오래간만에 지금 BHI를 이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공략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죠. 그래서 요건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BHI에 대한 이제 포인트는 원전도 뭐 있겠지만, 최근에 이쪽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리포트가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발전소 있잖아요. 발전소, 복합 화력 발전소. 예, 복합 화력 발전소. 예를 들어서 LNG를 가지고 만드는 이런 발전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크다. 그러니까 현대차 증권에서 최근에 리포트 나온 게 있으니까 한번 BHI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좋은데, LNG 플랜트 발주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필연적이다. 에너지 국가 안보 탄소 중립 방향에 따라서 중간에서 신재생으로 한 방에 다 넘어가긴 어려우니까 중간 에너지원으로서 LNG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고 커질 것이다. 그래서 LNG 플랜트가 계속 증가할 것인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뭐가 있죠? 열교환기, HRSG. 예전에 말씀드렸죠. HRSG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HRSG와 열교환기 이런 것들이 기자재가 LNG 복합 화력 발전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주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요게 이제 사모펀드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고 바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사모펀드의 매매 동향 한번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요거를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 연동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둘 종목들이 어떤 기업이 있냐? S&T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고요. 방금 네. 말씀드렸죠. 요걸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강원 에너지, 예, BHI. 요 세 개가 중소형, 이런 복합 화력 발전소 기자재를 하는 기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런 쪽 테마가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수주 기대감에. 그래서 요 정도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 사모펀드가 매수한 종목들 중에서는 요렇게 몇 가지 한번 보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연기금은 우리 연기금은 뭐 네. 그냥 우리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네, 사모가 뭘 팔았냐를 봐야죠. 사모가 뭐 팔았는지를 바로 한번 볼까요? 네, 데이터는 그러면 각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자, 사모펀드 요거를 보고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으니까 그거 실적. 분석을 좀 하죠. 그걸 한번 보죠. 네. 네. 자, 사모펀드 쪽을 보면 많이 판 특징적인 종목은 테이펙스 정도, 뭐 개별 종목들을 뭐 완전히 제외하면 테이펙스, 이 종목은 2차전지 소재로 좀 새로운 사업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테이펙스 원래는 이제 그 포장하는 필름 뭐 그런 부분들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테이펙스 쪽이 나왔고, 그 다음에 KPF 쪽에 매도가 좀 나왔네요. 네, KPF는 사모펀드는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어제 물량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은 팔고 한쪽은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최근에 12 전환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수급 쪽으로 약간 영향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회사 SBB 테크 로봇 관련된 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눌리니까 외국인들이 좀 받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 정도로만 한번 사모펀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기관 수급 중에서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조금 의미 있는 그림이 나온 종목들 몇 개 말씀을 동시효과 직전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이 시가총액을 보시면 2천억입니다. 2천억. 어제 몇 프로 올랐냐면 어제 10% 올랐습니다. 그러면 뭐 어제 올라서 2천억이지 안 그랬으면 뭐 1,800억, 1,900억 정도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대인 기업이니까 별로 기관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갑자기 기관들이 2만 주 샀고요. 그저께 어제는 10만 주 샀는데 어제는 외국인들이 동시에 또 10만 주까지 동시에 들어오는 모습. 요게 좀 특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기관들 중에서는 누가 샀나? 발빠른 사모펀드만 샀냐? 아니면 동시에 뭐 또 많은 기관들 동시에 샀냐? 라는 것이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한번 보면, 자, 지금 보시면 사모펀드도 샀는데 연기금도 샀고, 그죠? 사모펀드도 샀고, 투신도 5만 주 사고, 보험도 사고, 그러니까 주요 기관 투자 주체별들이 다 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외국인들도 샀는데 외국인들이 2천억짜리 산 거를 봤을 때는 외국인으로 잡히긴 했지만 아무래도 전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는 CFD 계좌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바코와 같은 계열의 회사가 누구냐면 아바텍이라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아바텍. 네. 자, 요 회사 아바텍의 대주주랑 아바코의 대주주랑 같다. 이름도 똑같잖아요. 그죠? 아바코, 아바텍. 똑같습니다. 이 전방이 어디냐면 OLED 장비 쪽입니다. 아까 우리 디스플레이 장비가 업종별 수급에서 잡힌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 아바코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잡히면서 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이 기관 외국인 순매수 업종으로 잡혔던 거죠. 이게 연결되면서. 그래서 당연히 전방이 별로 안 좋고 아무도 별로 지금 OLED 장비 쪽 투자에 대해서 기대를 별로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설비 투자를 이제 좀 하지 않을까 서서히. 애플이 왜냐하면 이제 OLED 쪽으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샀을까라는 걸 보면 이 아바코가 최근에 조금 다른 쪽으로 하려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그렇지. 2차 전지 쪽에 설비, 자동화 설비 쪽, 이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기사를 조회해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스플레이 장비로 움직였다기보다는 2차 전지 장비 쪽, 새로운 신사업.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증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모멘텀이 붙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동시에 같이 공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바코는 어제 양봉이 중요하고 어제 양봉의 시가가 무너지면 또다시 요거는 또 한동안은 재미없는 흐름이 될 수 있다 정도의 기술적인 흐름 한번 체크를 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바코가 수급 특징주로서 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지 중 어제 이제 반도체 이제 우리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좀 강했는데, 오늘 제가 10시에 이제 미팅이 이제 HPSP 미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PSP도 어제 뭐 분위기는 6만원까지 이렇게 회복하면서 괜찮았는데, 요거 외에 이제 또 이제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볼만한 게 지금 보시면 주가가 반토막 났죠? 여기가 고점에 12만원이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인데요. 레이저 장비, 이오테크닉스. 12만원에서 최근에 6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4개월, 5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적자 전환하고 업황이 완전히 무너지는 회사가 아닌데 주가가 단기간에 반토막이 났으면 거기에서는 보통은 주가는 이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아니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투자를 줄이는 분위기니까 안 좋다. 근데 이제 투자 줄이고 이제 전면 감산한다라는 이슈가 이제 표면적으로 나왔을 때가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히려 바닥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이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오테크닉스도 나쁘지 않은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중에 하나가 또
제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나름대로 그래도 실적이 견조한 수주 받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실적이 좀 견조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보셨던 이오테크닉스랑 흐름이 좀 다르죠. 여기는 200일선하고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게. 근데 제우스는 어제 이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니까 바로 200일선 회복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우스는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 제우스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요즘 뭐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로봇이 커피 이렇게 만들어주는 로봇 보셨죠? 그런 로봇을 이 회사는 이것도 로봇 로봇 관련된 부분도 이 회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쪽도 수주가 괜찮지만 로봇 쪽도 이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물려있다. 그래서 제우스, 이오테크닉스, 그 다음에 HSP 요 정도가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 요 4개 정도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뭐 볼만한 장비주. 제가 그 뒤에 보시면 어제 기준으로 뒤에 그 이제 하락률 업데이트를 좀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몇 개 더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장비 말고 그러면 소재 쪽은 없어요라고 하면 소재 쪽은 왜냐하면 네. 지금 다 감산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증설도 뭐 좀 연기하거나 뭐 이런 네.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비 쪽은 좀 안 좋게 보는 그렇죠. 상황이라.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안 좋게 볼 때 안 좋은 뉴스가 딱 나와서 주가가 더 빠지면 그때가 이제 길게 봤을 때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는 게 SK 하이닉스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투자를 확 줄이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SK 하이닉스 향으로 주력으로 장비를 많이 하는 회사가 있고 삼성전자 쪽으로 또 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하는 회사들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조금 그런 기업들은 조금 더 후순위로 이제 투자 타이밍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장비보다는 그래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비는 그러면 당분간 이제 발주 안 나올 건데 그러면 소재 쪽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나마 계속 공장은 돌아가니까 소재 투입은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소재 쪽에서는 결국에는 볼만한 거는 2차 전지 쪽도 같이 하고 있는 이제 동진 세미캠 이런 기업들이 선택의 폭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조금 위주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잠깐만요. 미만 여기 요쪽. 네, 여기 나오는 기업들 있죠. 반도체 관련주들, 원익 QNC, 그 다음에 ISC, 소재 쪽, 소켓 쪽은 요 정도로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HPSP, 한미반도체, 동진세미캠 이런 것들 요 정도가 반도체 쪽에서는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일단 가장 유리한 섹터 주식 말고 섹터로 본다면 소부장 쪽에서 어디가 가장 유리할까요? 저는 메모리 업체 대형주 일단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말고 소부장 가운데서 소재죠. 소재죠. 소재가 지금은 타격이 덜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비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 그 투자 중단 뉴스 딱 나오면 그때 이제 바텀 밑에서 풍 빠지면 한번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하나만 더 그렇다면 이미 할까요? 들고 있으신 분들이면 그 뉴스 나오기 전에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저점인데 굳이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동시효과 다 돼가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제 알루미늄 이야기 하나 해드렸던 게 있거든요. 이 조일 알루미늄이라고 지금 남아있죠. 지금 네. 기록이. 근데 어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조금 섹시한 흐름으로 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종가까지 한번 보시면 최근에 왔다 갔다 하던 이 박스권 행보하는 구간을 다 커버하는 양봉으로 어제 딱 만들어 놓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에 머리 위에 있는 저항이 얼마냐면 2,730원입니다. 그 위치가 지금 보시면 음봉 지금 크게 음봉이 3개 딱 위에 다 걸려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이 2,730원 2,730원 전후가 되는데 오늘 고기를 돌파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를 뚫으면 상당히 가벼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알루미늄과 함께 2차전지 양극 박 소재 공급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분위기가 지금 이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인데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이 묶여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조일 알루미늄도 그런 그림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네. 수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강하게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기관들. 그래서 박스권에서 별로 움직임이 아직까지 크게 없었기 때문에 뭐 볼만한 위치지 않은가라는 거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